내가 돈 주고 안무 맡기는 건데 가서 비위 맞추고 이럴 필요 없이 리정님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하면은 오케이 좋아요 재밌겠네 이러면서 거리낌 없이 도전을 해주시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고용주 입장에서 앞으로 계속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죠.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 시점에서 K-POP 아이돌 안무를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아이돌 안무가 중에 슈퍼스타 한 명만 딱 골라라 하면은 여러분은 누구를 고르실 것 같나요? 저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금은 YGX의 리정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2021년 올해의 안무가로 선정이 됐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리정은 수우파 출연 때문에 유명해져서 뜬 안무가가 아니라 원래부터 아이돌 안무 쪽에서 좀 치트키 같은 존재였어요. 최근에 제가 1월이 되자마자 갑자기 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영상 작업이랑 같이 하려고 하니까 점점 다크가 내려가서 쌓일 정도로 좀 바쁜데, 저한테는 이제 안무 일이 잘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다들 유튜브를 보고 일을 맡겨주시다 보니까 요즘은 뭐 강의, 컨설트 이런 쪽으로 일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씁쓸하긴 한데 뭐 아직도 업계에서 저를 필요로 해주신다는 거에 만족하고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완전 댄서들보다는 엔터테인먼트 팀장님, 본부장님, 대표님 이런 분들이랑 자주 만나게 됩니다. 걸그룹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좀 해보자 하고 뵙기도 하고, 뭐 중소 엔터테인먼트는 진짜 대형에 다 먹혀서 먹고 살기조차 힘든데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냐, 이 생각이 궁금하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고, 코로나 이후를 바라보고 그룹을 런칭을 하고 있는데 오디션을 너가 좀 맡아서 해달라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뭐 조만간 유명하진 않지만 TV 방송에서도 제가 뭐 여러분들을 한번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많은 업계분들을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들도 물어보게 되잖아요. 수우파로 생겨난 스타 안무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물어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아이돌 안무 쪽은 수우파 이후에 레드오션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세상의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10이라는 돈을 쓰고 모르는 사람한테 안무를 맡길 바에야 15나 20 정도를 쓰고 수우파에 나온 사람들한테 맡기고 싶을 거거든요. 이제는 안무가가 누군가까지 팬들이 알아보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방향성을 좀 틀고 있습니다. 레드오션이 된 엔터 쪽을 밀기보다는 오히려 유튜버, 크리에이터, 인터넷 방송인들 이런 분들이랑 작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런 스타들과 비벼서 거기서 살아남을 자신도 없고 우직하게 거기서 밀어붙여봤자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걸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이돌 안무가 레드오션이 아닐 때부터 이쪽을 씹어먹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돌 안무판을 다 씹어먹은 나이가 20대 초반이던 개쩌는 사람이죠. 바로 리정입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자들을 만나서 리정은 어떻게 아이돌 안무 쪽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나, 치트키가 되었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오늘은 이거를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뿅. 우선은 제 이야기가 완벽하게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리정님 이야기는 리정님 본인이 가장 잘 아시겠죠. 엔터테인먼트 업자들이 모여서 카페 같은 데서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잘 된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나눈 거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니까 완벽하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분석을 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자, 리정님 같은 경우는 트와이스, 있지, 전소미, 선미, 제니, 청하, 리사, 송민호, 아이들, 아이콘 뭐 진짜 수도 없는 아이돌들의 히트곡 안무를 담당을 하셨어요. 한번 맡으면 그 뒤부터는 수년간 계속해서 그 아티스트의 안무를 담당할 정도로 엔터 쪽에서 이미 리정은 공식이다 이런 말도 있는 정도인데, 자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실력에 비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마인드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체능계에서는 실력이 좋은 사람은 장인이 됩니다. 실력이 좋으면 스타가 될 것 같죠? 아니요, 장인이 됩니다. 스타는 다른 사람들이 되는 거고 정말 좋은 실력을 가진 사람은 장인이 돼요. 장인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뭔가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진출을 자존심 상해 하게 됩니다. 연기를 정말 오래 하신 장인분들이 영화, 드라마, 카메라 연기는 진짜 연기가 아니다. 2시간, 3시간 그 공간에서 원테이크로 연기를 이어가면서 내가 무대 위에서 그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진짜 연기지. 카메라 앞에서 1분 연기하고 집중 풀고 자리 옮기고 완벽하게 짜여진 극본을 연구한 게 아니라 쪽대본 외워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연기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연기냐. 카메라 연기는 그냥 연기를 잘해 보이게 스킬을 쓰는 거지 진짜 연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정말 계셨습니다. 최근에 많이 줄었지만 진짜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타 배우는 어디서 나오나요? 다 영화, 드라마에서 나오죠. 연극으로 스타가 되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댄스 쪽도 그렇고 예체능 어딜 가나 이런 분들은 존재하십니다. 스트릿씬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세계대회를 나가야 되고 뭐 레드불에 내가 출전을 하고 이런 것들로 인정을 받아야 하지, 어디 방송 나가고 아이돌이나 만나러 다니고
아니고 셀럽병 걸려가지고 네가 하고 있는 게 예술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그런데 리정님 같은 경우는 실력적으로도 커리어적으로도 이미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습니다. 저스트 절크 최초의 여성 댄서입니다. 절크 출신이면 일단 뭐 실력적으로 말을 다 한 거라고 봐야 돼요. 이 안무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저 안무로 세계를 다 씹어먹고 왔습니다. 이 안무는 워낙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평창 동계올림픽에까지 올라가게 된 안무입니다. 커리어적으로 더 이상 쟤는 스트릿판에서 튕겨져 나가서 아이돌 안무 하네 하는 소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넘사벽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마인드가 굉장히 오픈 마인드예요. 도전을 꺼려하지 않고 플랫폼의 이동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변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그냥 재밌어 보이면 해버린다고 합니다. 나 리정인데 오케이 해보지 뭐. 진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엔터를 운영 중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랑 일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죠. 내가 돈 주고 안무 맡기는 건데 가서 비위 맞추고 이럴 필요 없이 리정님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하면은 오케이 좋아요 재밌겠네 이러면서 거리낌 없이 도전을 해주시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고용주 입장에서 앞으로 계속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죠. 뿅. 두 번째는 현재 K-팝이 가장 원하는 댄스 스타일을 가졌다라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리정님 춤을 보다 보면 뭐가 계속 팡팡팡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강약 조절이 미쳤죠. 처음과 끝이 굉장히 확실하고 굵직하고 또렷한 자존감 그 자체가 보이는 춤을 추시거든요. 그리고 또 우르밥 헤이라고 하나요? 그 수우파 이후에 유행어처럼 나온 말이 있는데 빠르고 화끈하게 춤을 추다가 순간적으로 힘을 딱 풀고 보는 사람과 밀당을 하는 그런 걸 우르밥 헤이라고 하더라고요. 현대 K-팝에서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게 퍼포먼스적으로 카메라 퍼포먼스를 잘해야 된다라는 점인데 리정님 같은 스타일의 경우 폭발적이면서 보는 사람들을 밀당을 아주 잘하는 안무 스타일을 가지셨거든요. 퍼포먼스적으로 아이돌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너무 잘 표현해 주시다 보니까 고용주 입장에서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제가 아이돌 연습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가르칠 때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아이돌은 이렇게만 춤추면 욕먹을 일이 없다라고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어요. 일단은 네가 카메라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체크해라. 어차피 카메라는 입체적이지 못하다. 단면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걸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동작을 사진화시켜서 이어붙여라. 점과 점을 찍어놓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하는 시간을 길게 보여주지 마라. 칼군무가 결국에 잘 맞아 보이려면 점으로 이루어진 사진 같은 동작들을 보여줘야 된다. 힘을 줄 때 뺄 때 구분하는 걸 분명하게 연구해라.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거의 뭐 완성시켜둔 사람이 아닌가. 퍼포먼스적으로 가장 아이돌이 보고 배울 게 많은 스타일의 춤을 추고 계신 것 같아요. 강약 조절, 사진처럼 팡팡 박히는 동작들, 이동 중에 힘을 풀고 끝에서 터지는 채찍 같은 힘 있는 스타일. 결국에 아이돌 춤이라는 건 노래도 표정도 다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100%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내 춤의 100을 다 보여줄 수 없는 직업입니다. 결국에 빡신 안무를 받아도 그게 조금씩 힘이 풀리게 수정이 되는데 안무가가 앞에서 처음 던져줄 때부터 120, 150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야 하고 보여줘 버리니까 다운그레이드가 돼도 100의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완성도 있는 무대를 만들어내는 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정님 같은 경우는 이 아이돌들이 어떤 춤을 잘 춘다라는 걸 공부를 하시고 안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잘 추는 춤, 내가 잘하는 안무 딱 만들어서 니들 이거 춰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친구는 이런 선이 예쁘고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다 체크를 한 뒤에 안무가가 잘 만든 춤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잘 출 수 있는 춤을 만들어서 줘요. 보면 리사의 안무를 만들 때랑 있지의 안무를 만들 때, 트와이스의 안무를 만들 때 다 그 그룹이 잘하는 동작, 그 그룹이 피지컬적으로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부각을 시켜서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안무가로서의 큰 메리트고 춤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큰 배려로 느껴지는 겁니다. 엔터 입장에서는 완성도 있는 무대가 나오는 법을 알고 있다고 느끼는 거고 안무를 받는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우리를 많이 배려했구나 라는 게 느껴지니까 다음번에도 같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뿅. 자, 이렇게 엔터업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리정님의 얘기를 잠깐 흘러가는 식으로 나눠봤었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제 생각을 조금 넣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올해 컨텐츠로 이것저것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엔터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 다들 연예인의 뒤에서만 일을 하시잖아요. 전면으로 나올 일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댄서나 이런 분들은 자기 PR, 자기 이야기를 할 곳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실력으로 작품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이런 작품을 만들었고
만들었고 이 작품을 만들 때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스토리가 돼서 또 하나의 스타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자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제가 한 1년 열심히 해가지고 채널이 잘 크면은 나중에 뭐 리정님도 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날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번 영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